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우리 울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리는 장소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은 나무들 사이를 걸었는데요. 운치도 있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앞에 총을 든 동상이 눈에 띄는데요. 이 동상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찾아온 이곳은 울산대공원입니다. 제 뒤로 높은 탑이 보이는데요. 높게 뻗어있는 저 탑의 모습이 정말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과연 저 탑의 정체는 뭘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뒤로 네. 보이는 저 높은 탑의 정체는 뭔가요? 저기 이제 적혀 있다시피 현충탑입니다. 현충탑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뭘 기리는 탑인데요? 그래 저게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충원탑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우리 전사하신 분들 우리 뭐 6.25 월남전에 전사하신 분들의 그 위패를 이제 모신 위패실이 저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쟁 관계 사진 등을 전시한 호국관이 있고 그리고 저 밖에를 한번 보세요. 밖에 보시면 이제 그 탑 이래 높은 밑에 청동상이 조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이 앞에 이제 현충일 날마다 6월마다 여기 이제 천막이 펼쳐지고 여기 유족들이 와서 그 이제 가신님들을 그리고 또 물기도 하면서 또 그런 장소로 우리 의식의 행사 장소로서도 성대하게 치러지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996년에 울산대공원으로 이전한 현충탑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뜻을 높이 기리는데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추도 이제 시입니다. 시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래 조국이 바로 앞에 등불 갖고 숭고한 그 뜻 기리고 해도 달도 걸음을 멈추어 장하신님의 생각 영원히 비추리라. 참 이 구절이 우리가 이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저 위에 그 동상을 한번 보세요. 동상에 저 모습을 보면서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와닿는 게 또 달라요. 결에 위해 못 마치신 님, 이 불멸의 행적 영원히 비추리라. 이곳 현충탑과 정말 잘 어울리는 추도문이네요. 현충탑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요. 울산 지역 출신의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4,500여위나 되는데요. 정말 놀랍죠? 여기 보면 차성도라고 이제 보이잖아요. 중위 차성도. 중위 차성도라고 적혀 있네요. 어떤 분이신데요? 저는 월남전에서 참전해가지고 그 월남에서 이제 그 병사들 훈련을 했어요. 자기 소대장으로서. 그래서 소대원들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 병사 하나가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그 자기 소대원 가운데로 수류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그걸 발견하고 달려들어서 그 몸을 덮쳤다고. 수류탄 안에 덮쳐가지고 터져가지고 이 이제 전사하신 분이 바로 이 차성도 이분이 이제 주인데 원래 소유였지요. 이분은 이제 병영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병영초등학교 가면 이제 그 운동장에 그 동상이 있어요. 동상, 흉상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울산의 자랑스러운 울산의 인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대단히 그 우리가 모셔야 될 만한 분이고. 지하로 내려가면 6.25 전쟁과 관련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6.25 전쟁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했던 6.25 전쟁. 당시 얼마나 긴박하고 참혹했는지 그 현장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북한군 T-34 탱크입니다. 그 당시 이 탱크가 그 탱크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 밤에 이제 이래 줄 이동을 해가지고 낙동강을 건너왔다고요. 와가지고 T-34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탱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이제 B-29 비행기입니다. B-29 비행기. 이 폭격기가 그 낙동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낙동강 그 7고 이런을 쫙 폭격을 했어요. 뭐 그래도 적군들이 안 죽고 이제 나 빡빡 기어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결국은 최후의 이제 보병이 이제 싸워가지고 적군을 이제 무찌르는데 그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아요. 어떤 노래인가요? 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했던 남한은 그 후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압록강으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여기 이제 인천에 상륙을 해가지고 28일 날 서울을 탈환했죠. 탈환해가 이 전선에 이제 괴뢰군들이 다 인민군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흩어지고 막 좀 더 후퇴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을 반전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 초산, 부령, 이제 함경도, 평안도 했는데 그때 이제 11월 말에 중국군이 100만 명 중국군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휴전선 쪽으로 이래 전쟁이 이제 전선이 교착이 돼가지고 이제 끝났죠. 당시 울산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 울산에서는 이제 항구잖아요. 마산, 부산, 울산이 이제 그 큰 항구였으니까 그 뭐 탱크라든지 모든 군수 인력이 이제 특히 인력은 부산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류는 울산에 다 들어왔어요. 울산항으로. 무기와 탱크 뭐 등등 트럭 등등 엄청 들어왔어요. 장생포 쪽 울산 항구로. 그래서 처음 다 이제 그 북쪽으로 이제 기차 철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적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대단히 울산이 중요했습니다. 이곳에선 당시 남한과 북한이 사용했던 무기 같은 전시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바로 피리와 깽괄입니다. 이곳에 전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악기가 전시가 돼 있는데요. 예. 당시에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이거 보면 이제 옛날에 그 중공군들이 무기입니다. 돌격할 때 저 피리부터 불어요. 삐리리 분다고 이제 밤 12시나 1시대가 불면 굉장히 소름 끼친다고. 그게 신호로 해가지고 깽가리를 쳐요. 깽가리를 빡 치면서 그러면 막 굉장히 그 정신이 산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공군들이 이제 넘어와요. 오면 막 까맣게 넘어 엄청 공포심이 질릴 때 옛날 6.25 때 그 원체 수가 많으니까 인해 전술이니까 그래서 그 우리 국군들이 열심히 싸워도 끝도 없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고. 그래 등장기 그 중공군 그 참전했던 모습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중공군 인해 전술 사진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국군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올라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 모습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건 중국군들이 이제 그 우리 북한군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죠.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는데요. 경제적 피해도 컸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은 겁니다. 그 6.25에 그 얼마나 많이 죽고 다쳤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딱 뭐 개괄적으로 말하면 500만 명이 죽고 다쳤어요. 500만 명이. 그 중에 죽은 사람은 300만 명. 300만 명인데 민간인이 이제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북한에 100만, 남한에 100만 민간인이. 그 나머지 100만 명은 이제 군인들입니다. 이제 우리 쪽에 죽은 군인이 20만, 북한과 중공군이 한 80만 돼요. 그래서 100만 명이고, 그래서 300만 명이 이 땅에서 이제 목숨을 버렸다는 거.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사람이 죽게 된 거는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계에서 모든 일에 나라 군사들이 와서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6.25라는 게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 잘 알고 이런 게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얻어가지고 참 이 6.25를 새삼 우리가 그 와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충원탑, 현충탑에 와서도 또 이런 걸 많이 자주 봐야 우리가 이래 그 평화의 가치와 또 전쟁의 참혹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도동면 9mm엔 작은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울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가 이곳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일상에 6.25 전쟁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위에 현판에 충효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자. 근데 이 충효정은 이제 2007년에 이제 생겼어요. 공사를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이 뒤에 비석 몇 개 있잖아요. 저 비석은 이제 국가 지정 현충 보훈 시설입니다. 현충 시설입니다. 전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왜냐면 아주 법적으로 등록된 시설이니까 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도 6.25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곳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이제 사형제가 이제 국가에 위해서 전사를 하셨어요. 네 분이. 이분이 이제 네 분 중에 이제 세 분은 6.25 때 전사를 하셨고, 마지막 넷째 아들 되는 분은 이제 그분은 이제 네 번째 분은 이제 열남전에서 1964년에 전사를 하셨지요. 참 네 분이 이제 이래 형제분이 이제 순국한 거는 참 진짜 드문 경우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분 네 분이 원래 고향이 울산 신정동입니다. 신정동인데 그 집안이 참 대단히 충성심이 나라 사랑이 지극했던 가정이다. 그분들이 전쟁이 났을 때 이제 1950년 6.25 8월 15일 날 동시에 삼형제 입대를 했어요. 그때 막 도망가고 기피할 때인데 이 세 분은 아버지가 이제 나라 위해 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동시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날 때 이제 항상 앞장서가 싸웠대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1951년 그러니까 이제 기마 전투하고 철원 전투 중공군 충계 대공세입니다. 대공세 때 이제 앞장서 싸우다가 두 분은 그것을 전사하시고 한 분은 이제 실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포로가 됐다는 점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데 왜냐하면 전사한 때도 안 나오고 시신도 안 나오고 군번도 가니까네 그럴 가능성인데 어쨌든 간에 세 분이 다 이래 나라 위해서 희생이 됐고 이성근이라고 그분 월남전에서 전사를 했어요. 콱나이 전투인데 유명한 짜빈동 전투라고 해병대가 이제 외특공하고 싸워가지고 대성을 거둔 전투인데 거기서 한 30명 안치시 전사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 넷째 아들이 전사를 했는데 대단히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앞장서 싸우다 보니까 참 희생이 됐다고 그러죠.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참전했을 텐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우린 이들의 용기와 이들이 지켜준 평화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말 깨닫는 게 많은 하루였는데 선생님, 네. 울산에서 6.25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항상 언제든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년 내에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6.25 난지 거의 100년이 7, 8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게 참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충일 호국 보훈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만 지니면 우리가 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살아가는데 전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울산 시민들이 다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데요. 나라 위해 한몸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6월이 되길 바랍니다.